이번에 이제 그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것이 바로 증거 일소이다. 일소이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것이야말로 바로 증거입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모디 총리의 그 초청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얘 참 무식하다. 저보다 한참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 무식하다는 얘기해서 죄송한데 진짜로 좀 무식한 것 같아요. 도종환도 그렇고 고민정도 그렇고 윤건영도 그렇고 한마디로 그냥 무식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핀트에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뭐 문재인 본인 스스로 나와가지고 이번에 페이스북에다가 장문의 글을 갖다가 2개나 올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산마을 책방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나 봐요. 저는 뭐 그 근처에 안 살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근처에 계시는 분들은 좀 증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근래 한 2, 3일 동안 새벽에 막 좀 왁자지껄하고 집안에서 뭔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부부싸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그냥 막 김정숙이가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막 그냥 막 흔들어 대가지고 버티고 버티다가 못 버텨가지고 이렇게 문재인이 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김정숙 기내식비 문제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체 무슨 경우냐라고 하면서 장문의 글로 그렇게 이제 또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박했던 내용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인도의 그 전통 옷이라고 하는 그 샤리라고 하는 그 옷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그 원래 같았으면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록물로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보관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그 또 수선을 해가지고 블라우스로 입어가지고 입고 다녔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재인이가 콕 집어가지고 비판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거를 보고 뭔 생각이 들었었냐면은 아니 지금까지 문재인에 대해 가지고 제기됐던 의혹이 블라우스 그거 하나였습니까? 솔직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 같은 야, 막 됐다 그거 막 그냥 뭐 블라우스를 뭐 자기 그 풍채에 맞게 그거 뭐 수선해서 입든지 말든지 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러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뭡니까?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수백 벌 가까이 된다라고 했던 그 옷들 그리고 장신구들 그 수백 개 가까이 되는 장신구들 그 돈을 도대체 어디서 나가지고 어떻게 썼던 것일까? 특활비를 통해 가지고 쓴 건 아닐까라고 하는 강력한 의심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죠. 1심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정권이 교체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증거물들이 대통령 기록관으로 기록물로 보관이 되다 보니까 서울고검의 압수수색 영장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열어볼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해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집무실에 있었던 뭐 책상 그런 것도 가지고 간 거 아니냐? 라는 얘기부터 샤넬 옷 기증했다라고 하는데 김정숙 입은 옷이랑 또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어디로 갔냐 샤넬 옷이 도대체.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침묵을 하고 있는 인간이 샤리 옷인가 뭔가 하는 그거를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해명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지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샤리 옷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이었나 보네. 사실이었으니까 지금 반박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문재인뿐만 아니라 지금 고민정부터 시작해서 윤건영 이런 애들 막 튀어나와가지고 열심히 지금 막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안쓰러울 지경입니다. 왜? 민주당에서 전혀 이거를 도와주지 않잖아요. 이재명이가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합니까? 무슨 뭐 장경태 같은 그런 또라이 같은 애들이 최고위 회의에서 또 뭐 영상 틀면서 무슨 뭐 반박을 해주기를 합니까? 무서울 정도로 지금 친명 같은 경우는 개무시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뭐 겉으로 같은 경우는 대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가지고 문재인에 대한 얘기는 대꾸할 얘기도 아니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정과 윤건영 이런 애들이 나와가지고 뭐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모자라잖아요. 모자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해명도 앞뒤가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고민정이 지난번에 S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자기도 따라갔었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에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었겠냐. 마치 그러니까 인도에 갔었을 때 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왜? 문건이 공개가 됐습니다. 전용기가 어떤 식으로 쓰일 것인지
또 하필이면 타지마할에 가기 위해서는 민간 항공기가 거기도 안 가는 그런 경우였다 보니까 전용기가 또 가야 됐었잖아요. 그 저 민주당의 전용기 말고 그 전용기 진짜 그 비행기 그 전용기가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일정이 다 미리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떡하니 보니까 11월 7일 타지마할 방문이라고 그게 일정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고민정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대한민국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배포가 됐던 그 전용기 일정표에도 11월 7일 타지마할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 사진 한 가지 첫 번째 거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에 사진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이번에 문재인이가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쓴 글인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본인이 자기가 보고받았던 아내의 일정이다라고 하면서 11월 4일, 5일, 6일, 7일 쭉 나와 있죠. 근데 보니까 7일에 명확하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아침 9시부터 10시 러크나우 공항에서 아그라 공항까지 가고 타지마할 관람회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습니까? 사진 치워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문재인이가 보고를 받았던 그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문재인이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즉흥적으로 타지마할 방문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게 문재인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고민정 가만히나 있으면은 가만히 있어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로 도종환이가 또 튀어나와 가지고 김정숙의 초청장 여기 있소이다 하면서 막 그 초청장을 막 들고 지금만 나왔습니다. 근데 자책골도 이런 자책골이 없어요. 이번에 저기 뭐 또 축구를 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가 막 7골 넣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왜 했지 갑자기? 아, 자책골 얘기하니까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거나 그 상관없는 얘기네. 도종환이가 이번에 자책골을 또 엄청나게 넣었는데 어떤 얘기인지를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방송에 나와서 이제 그 초청장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모디 총리가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 가장 높은 등급의 높은 급의 사절단을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넉 달 만에 또 인도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10월 국정감사 때문에 국무총리도 갈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사절단을 구성할까 고민을 했대요.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정이 조금 늦어지게 됐고 그래서 방문 9일 전인 10월 26일에서야 인도 측에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그 사진 띄워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거 인도 측에서 초청장을 보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제 그 초청장을 저렇게 공개를 했던 것인데 아, 이 초청장이 사진이 없죠. 그렇죠. 초청장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아, 초청장을 공개를 한 걸 때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도종환이가 지금 잘못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뭐를 지금 유포하고 있냐? 분명히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측에서는 인도가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하다가 10월 26일 쪽에 6일이 되고 나서야 인도 측이 초청을 보냈다라고 했는데 이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도종환이가 어떤 구라를 치고 있는지가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이미 공식 문건이 다 있습니다. 2018년도 7월 달에 김정숙과 문재인 두 사람이 인도를 갔죠. 근데 인도를 갔었을 때 김정숙 그때 영부인으로 갔었는데 후마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묘지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 후마윤이라고 하는 이 묘지가 어떤 곳이냐? 타지마할의 원신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타지마할을 가고 싶었는데 타지마할을 못 가고 후마윤이라고 하는 것을 대리해가지고 갔던 겁니다. 대신해가지고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정숙이 뭐라고 메시지를 남겼냐? 다음에 타지마할을 꼭 가겠다. 그냥 가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꼭 가겠다라고 했어요. 꼭 타지마할을 가겠다라고 하고 4개월 있다가 실제로 타지마할을 갔거든요. 이거를 문재인이 같은 경우는 등 떠밀려서 갔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김정숙은 등 떠밀린다 해서 밀릴 만한 사람도 아닐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등 떠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타지마할을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4개월 했다고 갔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도종환의 주장과는 완벽하게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첫 번째로 일단 인도 측에서는 누구를 초청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그 흰색 머리 기억나시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갖다가 공식 초청을 했습니다. 도종환이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사절단을 보내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고민하다가 김정숙을 보냈다라는 게 도종환의 얘기였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인도 측은 누구를 요청했던 거예요? 강경화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니까 그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최고급 아니겠습니까? 근데 강경화가 못 갔죠. 왜? 그때 당시 아세안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 측에서 두 번째로 최고위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도종환 본인 스스로였던 거예요. 그래서 9월 27일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을 갖다가 공식 초청을 했었고, 실제로 당시에 문체부에서도 내부 문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확인이 되죠. 아시아나항공 뭘 타고 대한항공 뭘 타고, 그때는 민항기로 가려고 했었으니까 어떤 비행기 어떤 편인지까지도 싹 다 결정이 됐습니다. 언제? 이미 한 달 전에. 근데 이 얘기를 싹 빼놓고 도종환이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디 총리의 그 초청장 같은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초청장 보내긴 보냈지. 그 바보라니까요, 얘가. 누가 초청장 안 보냈다라고 했습니까? 초청장 없다라고 했습니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셀프 초청을 했다라는 게 우리의 지금 비판 포인트 아닙니까? 가고 싶다, 꼭 가고 싶다, 제발 좀 나 좀 불러주세요라고 우리가 사정사정하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인도 측이 그 오세요, 김정수 오겠다 하면 뭐 좋지 뭐 해서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인 것인데, 초청장 왔잖아, 문제 없잖아. 이 바보 아닙니까? 이러니까. 그리고 무슨 뭐 인도 측에서 최고위 그 정도를 요청을 했다, 최고위 사절단을 보내달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다 김정숙을 보냈다.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이미 인도 측은 최고위라고 정해놨어요. 김정숙을 고려하지도 않고 누구라고 정해놨습니까? 강경화, 두 번째 도종환이라고.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미 문건을 통해서도 한 달 전에 일정이 다 짜여졌다라는 게 확인이 돼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인도 측에 인도 모디 총리가 보냈다라는 초청장 하나 띡하니 갖고 와가지고 이것 봐봐라, 초청장 있지 않냐. 바보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9월 27일에 도종환에 대한 인도 측의 공식 초청이 있었고, 10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정이 다 짜여져 있었습니다. 비행기까지 다 정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중순이 되니까 갑작스럽게 외교부에서 김정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타진했고, 그래가지고 문체부에서도 어떻게 한 겁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9일 전에 부랴부랴 인도 측에 김정숙이 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미 인도는 강경화 와주세요. 근데 강경화 일정 안 되네. 도종환 와주세요. 오케이, 그럼 도종환 갈게요라고 했다가 외교부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김정숙이 가면 안 될까요라고 해가지고 인도 측이 오케이 좋아, 그럼 김정숙 오라고 하지 뭐 해서 초청장을 보냈다라는 게 그게 팩트인 겁니다. 정확하게 외교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인도 측에서 먼저 초청을 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 쪽에서 먼저 의사를 타진했던 것이다. 원래는 장관 방인, 장관이 인도를 가는 거였는데 강경화 가고 도종환이 가고 장관이 가는 것이었다가 영부인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고, 그래서 10월 중순쯤에 모디 총리 그 이름으로 초청장이 오게 된 것이다.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것 봐봐라, 초청장 있지 않습니까? 바보냐고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김정숙의 손바닥이라고 한다면 하늘이 가려질 수도 있나 봐요. 어떤 손바닥인지는 뭐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놓겠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김정숙 손바닥이면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의 손바닥으로는 하늘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이번에 도종환의 뻘짓을 통해 가지고 김정숙과 문재인이 얼마나 거짓말을 했는지, 이거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상상이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난리가 나도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아까 전에 우리 비읍시온님께서도 문재인 씨라고 해주세요, 대통령 호칭 빼주세요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까 제가 그 한 분 그걸 놓친 것 같은데 잠시만요. 개작돈님 꼬리 잡아주세요 단결, 꼬리 잡아주세요 단결이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아따 야마도네 님께서 오늘 이화영 10년 이상 나오고 찌찌면 울상되는 거 보이면 제주님이 국수 한 그릇씩 돌리시죠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따가 좀 저희가 4시 방송을 할 때 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와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